다음에 이제 가처분. 자, 우리 가등기 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했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만으로 이 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처분이다. 그래서 가압류하는 목적은 돈 받을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현 상태로 그대로 그 부동산을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 가압류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자, 가처분은 아까 말했듯이 권리관계를 해가지고 현 상태로 그대로 재산을 묶어둘 때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 단행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매할 때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건축 단지입니다. 아니면 이 건물을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자 갑이 점유자입니다. 아니면 자 재건축 단지 안에 자 갑이 지금 점유하고 안 비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 조합에서 85% 이상 동의되면 이 점유자를 강제 집행,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자 경매 낙찰 받았어요. 근데 여기 점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인도 명령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합에서는 공사하기 위해서 명도소송하는 것이고요. 낙찰받았을 때는 인도 명령을 이 점유자한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명도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인도 명령을 갑을 상대로 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강제 집행하러 가니까 을이 안 살고 있고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갑이 안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갑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사를 가고 을이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한테 얻은 명도 소송 판결문이나 인도 명령 결정문이나 이걸로 해서 을한테 주장할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다시 을을 상대로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을을 상대로 받았어요? 또 을을 강제 집행하러 가니까 을이 안 살고 있고 누가 살고 있어? 정이 살고 있어요. 병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을한테 받은 걸로 해서 병한테 할 수 있느냐? 다시 또 못한다는 겁니다. 또 명도소송 및 인도명령 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명도소송 하다가 인도명령에다가 본래 다 보겠죠. 이런 경우에 이 점유를 딱 고정시키려는 것이 뭐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소송 하든지 아니면 인도명령을 내든지 할 때 반드시 이분이 보니까 나 정말 경매도 너무 잘 알고 정말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경우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고정이 딱 되고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고 모 재건축 단지 안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외국 단지가 이렇게 정해지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건축 단지 85% 이상 동의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조합에서 저를 상대로 뭐 하겠습니까? 명도소송이 들어왔겠죠. 명도소송이 저를 상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직접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좀 살아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버팅겨보자 해가지고 제가 버팅겼습니다. 안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자 조합에서 뭐합니까? 명도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막 비가 오는 날인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 오면 거의 업무가 마비되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량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아저씨들이 5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뭡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비키니까, 제가 안 비키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하러 온 거예요. 이때 오신 분들을 보니까 누군가 하면요. 자, 첫째, 집행관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 그러면요. 예, 문을 따야 되겠죠. 열쇠공. 열쇠공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냥 딸 수 있느냐? 그냥 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딸 때, 열쇠를 딸 때 2명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2명 정인. 그 다음에 예, 조합장 해가지고 5명이 딱 온 거예요. 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이러면. 그러면서 아이고 뭐 잘 안 보이는데 붙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경매에 넘어가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5명이 내 혼자 있는데 우르르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열쇠를 개문해가지고 따고 들어와서 제일 잘 보이는 화장대나 이런 데 딱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원 해서 딱 붙이고 갑니다. 내 없는 집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써붙이고 갔다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위축감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뭐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다. 그래서 점유를 이 사람한테 딱 고정시킬 때 하는 것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인도 명령 될 때도 이분이 경매에서 너무 잘한다. 그럴 경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이 신청하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 금지 가처분이요. 요새는 있지 않습니까? 이혼 때문에 이런 것들 참 많이 해요. 자, 보시면요. 두 분이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 집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가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 경우, 그게 상관없는데, 요번에 뭐 탤런트 지금 이혼했다고 이슈가 되던데요. 하여튼,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이혼하게 되면 굉장한, 서로 왼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가 이혼 소송할 것이 딱 눈치가 채는 거라. 그래가지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재산 팔고 자기 애인한테 재산을 돌려놔버리면 자, 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혼 소송해가지고 남편의 이 재산을 반을 받아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넘겨놔버렸어요. 다른 애인한테. 그러면 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처분부터 먼저 딱 하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여기에 딱 그러는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남편이 팔아봤자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안 넘어갑니다. 못 팔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그래서 이혼할 때 처분금지 가처분을 많이 이렇게 신청하더라고요. 이것이 등기부 등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피보전권리 해가지고 가처분 돼 있죠? 피보전권리 해가지고 소유권 청구권 돼 있고요. 금지사항에서 양도 넘기는 거, 담보권 설정, 전세권, 기타 일체 처분행위 이런 것들은 못하게 이렇게 딱 묶는 것이 뭐다?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이 아닌 권리관계로 해가지고 재산을 못 팔게 보존 처분하는 것이 뭐다? 가처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3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